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소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안성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이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도읍과 안성 3동의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행정구역 신설, 이장 및 통장 정수 조정 등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및 주민 편의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개정하였으며 먼저 공도읍 양길이 안성 우방 IUCL STG 신축에 따라 봉길이를 봉기 1, 2와 1, 2로 분리 및 신설, 공도읍 만정리 라프로테 공도 신축에 따라 신기 3리를 신설하였고 안성 3동의 당황동 2편 안세상 안성 그랑루체 신축에 따라 당황동 11통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 축에서 및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부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반사항은 연 2,119만 원으로 행정리 신설에 따른 이통장 정수 3명 증가와 행정반 신설에 따른 반장 32명 증가에 대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조례 개정 조례하고는 약간 연결고리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제 과장이 바뀌시는 바람에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과장님 이제 정년 퇴직하셔갖고 처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이제 공도랑 삼동이랑 이제 거의 이장 통장님들이 이제 거의 수치가 비슷해지면 삼동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좀 많고 또 통장님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동대표를 이제 선출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동대표들은 따로 계시고 통장님들은 따로 계시고 이 조직이 이제 이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 어떤 걸 좀 담았으면 좋겠냐면 통장님들이 겸직해서 동대표를 출마해서 겸직 가능하게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면 시정 홍보도 좋고 또 어떤 화합 면에서 좋고 이게 좀 홍보면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또 효과도 또 이렇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그 이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소관이라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동대표 관계는 또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양과가 한번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동대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겸직해서. 근데 네.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때 시비가 엇갈릴 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미리 해놨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복무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최대 3일로 규정한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최대 10일로 개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이안의 비용 축에서 및
관계 법령 발제서는 부침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으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재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우섭, 박근배, 이관실, 이중섭, 최승혁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성시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 사무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방역 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치 사실을 알리는 표지 부착 제도를 명시하여 시민이 비치 장소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 요령과 방역 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홍보 등 지속적인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재부된 검토 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시민안전과 황규석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이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방역 마스크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기관 및 안성시의회에 배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저희가 그 조례가 없어서 올해 도에서 좀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좀 반영을 못 시킨 게 좀
아쉽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서방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조건 시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포함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일단 1층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2층 이상에 출입구가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수용 인원의 30% 정도를 하면 된다. 그런데 저희가 그 외에도 아까 노인복지시설이나 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이런 쪽을 다 했을 때 개당 한 4,8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그 정확한 수치나 그 예산은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 우선순위를 두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략 몇 개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총 파악을 해본 게 필요 수량이 한 4,000개 이상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안 드는 거냐? 1,900만 원 정도. 이제 근데 방염 마스크만 설치를 할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비치를 해야 될 함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좀 예산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략적으로 좀 크게 봐도 한 3, 4천만 원 내외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그럼 있습니다. 내년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면 내년 본 예산에 편성 가능합니까 이거? 지금 현재는 반영 못 시켰습니다. 아직 근데 편성 중이잖아요 지금. 예, 진행 저희가 이 화재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저는 물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연히 저희가 지금 빠르게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앞에 국장님 계시는데 이거 편성 좀 해주시죠 내년에. 네, 검토해서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좀 즉시 시행을 할 정도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재정이 지금 열악하다고는 해도 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본 예산에 좀 세워 주십시오. 이거는. 저기 의원님 말씀은 네, 합당하신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좀 검토를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봐서 오늘도 계속 통화를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통화를 하다가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다 없어가지고 지금 통화를 못했는데요.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다 한번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편성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 12로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배 의원님. 제가 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비용이 4,8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최저가로 최저가요? 저희가 한번 예. 요건 제가 그 샘플을 갖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 산소 발생 15분짜리입니다. 이게 24,500원인데 조달청 가격입니다. 그래서 안성도 이제 그 조달청에서 그 우선 구매 1% 예산의 1% 정도 이상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물품 구매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저는 반드시 비치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화재 피해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 오면 이제 실수하면 죽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비용이거든요. 24,500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예산도 되게 부담될 것이란 말이죠. 1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 4년까지 하고서 매 4년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비치를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시 본청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화재를 한번 소방서에서 이제 받아봤습니다. 안성의 화재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422건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상하게 원곡면 쪽에 유독 많습니다. 공도는 뭐 당연히 이제 크니까 왜 이유를 봤더니 아마 공장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자세한 건 여기 안 나왔지만 근데 삼중면도 인원수 대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이거 보면은 비치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화재가 났던 곳을 이제 유의해서 이렇게 비치할 때 이제 선별을 좀 해야 되겠다. 실상 저희 본청에 신체 건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화재났을 때 뛰어나간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럼 굳이 여기다 할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고민하셨으면 감사하겠고, 시내도 한번 제가 봤거든요. 시내 어떻게 화재가 나는지. 근데 구건물이면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전기를 많이 쓰는 데서 많이 났습니다. 도심지에서 많이 났거든요. 이쪽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건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옥천동, 성남동, 신흥동 여기 거의 안 났습니다. 이거 보면은 앞으로 이 화재 마스크가 이제 비치가 될 때 선별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도 지원해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걸 많이 지원해야지만 이제 화재 발생된 원곡면도 자부담 좀 해갖고서 비치되면은 생명 구조하는데 유효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나중에 이제 잘 돼가 예산도 반영이 돼서 비치할 때 여러 가지 자료 검토를 하셔갖고서 우선 비치할 때를 좀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희 의원님 이하 시민안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 추전계획 동의안 202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추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소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추전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추전 목적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연도별 출연 금액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고 출연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2026년 출연액은 2,412만 4천 원으로 산출기준은 전전년도인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412억 4,184만 7천 원의 1만 분의 1입니다. 주요 사업은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세정실무 정보 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 정보 시스템 운영,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지방세정 실무 협력 및 지원 등으로 지방세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사항 및 그 밖의 참고 사항은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 수준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수당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1항 제6호 보훈 명예수당에 독립유공자 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복지정책과 백영기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백영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처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즉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철수 의원님. 네, 정철식 의원입니다. 저기 9조 3에 보면은 시장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복절에 독립유공 명예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5만 원을 추가로 하는 거죠? 별도입니다. 네. 지금 이거 지급하고 있나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 구조에 다 보훈 명예수당을 다 이제 정리해 놨는데 지금 어느 선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 보훈 명예수당 15만 원 인상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지급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6.25 참전 유공자 수당에서 80세면 5만 원, 80세 이상 7만 원인데 현재까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이제 그 참전 유공자 수당은 그 조례 개정안 대로 맞춰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츰 늘릴 예정이죠? 예, 예.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 자활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 기관은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연간 약 26억 8,577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수탁 기간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이 가능하여 현재 자활 사업을 수행 중인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위탁 사무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자활교육 훈련 지원, 통장 사례 관리, 자활 사례 관리, 깔끔히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성과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또는 경년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수센터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과 24년 사업 평가 결과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가 2025년 도농복합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2월 중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재계약 동의안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료인 90일 전에 하셔야 되는 건데 좀 늦게 하셨어요? 예, 복지정책과장 백입니다. 위탁은 이제 만료일 90일 전에 동의를 받아서 원래 9월 의회 때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성과평가 결과가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자활복지개발안에서 매년 8월 말에서 9월 달에 성과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 기다리다가 이번 회기 때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게 1년마다 지금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국보건복지부 산하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고요. 그 성과평가에 의해서 60점 미만은 이제 지정 취소를 하고 60점 이상인 경우는 계속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년 이렇게 그럼 위탁을 1년으로 받고 해서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게 예, 된다는 1년 단위로 말씀이신 이렇게 하고 거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90일 전에 들어오는 건 좀 힘들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복지부에는 좀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조례를 어쨌든 지키라고 있는 건데 계속 본의 아니게 어기게 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자활 근로 사업단의 이제 운영을 보니까 지금 사업이 7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이에요. 이게 99제곱미터면 한 30평 정도가 되는 건가요? 예, 산학협력관 5층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네네. 그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센터장 1분, 실장 1분, 직원 10분에서 12분이 다 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 자활 근로 사업을 보면 뭐 상담하고 실습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다 가능하세요? 사무실은 그 정도 면적에서 다 같이 있고요. 별도로 옆에 회의실이라든가 상담실은 별도로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할 때마다 산학협력단에서 얘기해갖고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혹시 자활근로 사업에서 자활센터 운영 중에서 임대료는 얼마나 지급을 하고 계세요? 임대료가 1년에 갖고 한 220 정도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20. 아니, 그러니까 월 220. 예. 월 220. 예, 예. 그럼 한 2,6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외에는 또 별도의 비용을 내고 그러면 회의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비용은 그냥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회의실 같은 거 교육 시킬 때는 별도로 이렇게 임대료 내지 않고 그 임대료 내는 거에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편히 봐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활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직원들은 1년 단위 계약하지는 않고요. 직원들은 예 그냥 거기도 일종의 우리 지금은 그 무기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계약하고 공무원이신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 약간 자활에서는 그 사회복지 시설 그 이용 시설 그 규정을 적용해갖고요. 네. 별도 1년 단위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고용하고 나중에 이제 퇴사할 때 이제 그때 퇴사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기간직원로처럼 1년 단위 계약은 안 하고요. 몇 년 이렇게 해서 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년 단위로 이걸 하다 보면 사실은 고용에 있어서도 좀 불안정하지 않은가라는 예, 맞습니다. 생각이 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다행히 잘해서 재계약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야 되는 예, 그런 예. 상황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안전책이 또 따로 있나요? 이 어차피 자활이 그 취약계층들 그 일자리 취업 알선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도 어떤 고용 안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1년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하고 크게 본인의 어떤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본인이 그 퇴사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네, 박근배 의원님. 네. 그 도농 복합형 최우수 6곳이 이제 선별됐는데요. 그럼 대상은 총 몇 곳입니까? 그리고 혹시 인센티브가 경상보조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이제 도농 복합형이면요 매년 평가합니까? 경년 평가합니까?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매년 계약하는 거 보니까 아마 매년 평가를 알고 있는데 그럼 앞에 두 가지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금보장팀장 김영민입니다. 요 도농복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 228개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농형은 우리 이제 43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우수는 총 6개소 중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상보조 금액은 얼마 됩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2천만 원. 올해 3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올해 3회 추경 때 2천만 원 인센티브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발언 잘 들으신 거죠? 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시라요. 방청객 들어오시겠죠? 네, 들어오시겠죠?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배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조기 노화 및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 발생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하였고 장애인 복지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고령 장애인을 중고령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문을 일괄 정비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조는 중고령 장애인에 대해 안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세 이상 65세 미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조례 적용 대상 연령을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는 시장은 5년마다 중고령 장애인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2호를 신설하여 중고령 장애인 돌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안성시는 중고령 장애인 지원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제도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고령 장애인 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수단, 존속 기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시장은 중고령 장애인 지원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고령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사회복지과 이분희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중고령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안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저희 안성에 조례 개정되기 전에 고령 장애인이면 65세 이상의 장애인이잖아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대략 한 4,900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지금 전체 저희가 6,182명 정도 됩니다. 6,182명 정도 되고 지금 개정 전에 조례를 보면 어쨌든 5년마다 지원 계획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원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아직은 저희가 지원 계획을 모아가지고 수립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원 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수립은 아직 한 적은 없고 그럼 사업 관련 사업하는 것도 없는 건가요? 이게 이제 원래 그 포인트는 연수를 좀 늘린 거거든요. 원래 3년마다인데 네. 3년마다가 이제 어떤 건 3년마다 뒤에는 5년마다이기 때문에 5년마다로 이제 통합시킨 겁니다. 약간 어긋났었습니다. 실태 조사하고 그 수립하는 기간이. 네네. 예, 그래서 그런데 바꾼 지금 하고 겁니다.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금 여쭤보는. 시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아니 예. 거기 보면 6조 사업이 있어요. 네. 고령 장애인 건강 유지 증진 사업, 돌봄 사업, 특화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성시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네.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네.
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저희가 고령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그냥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특화해서 더 뭐를 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경기도에서도 고령 장애인 관련된 사업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제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원 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어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하고 있는 자체 사업들은 있다. 어떤 기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 근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업을 해도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추진하면 별도로. 그런 사업까지는 지금 파악해서 얘기를 하시기는 어렵다는. 네,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제 노인을 위한 사업에 이제 장애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노인 중에서 이제 장애인 중에서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첨언하 이게 이제 안성시에서 정리될 문제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나 이제 연금으로 갔을 때도 노인과 장애인의 65세 기준에 따라서 이건 정리가 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노인의 프로그램에 장애인 포함된 거는 그런 구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경증의 장애인들이 있고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중증 장애인인데 또 고령일 경우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아까 6,182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좀 더 챙기고자 하는 게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것 같아요.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 어쨌든 지금까지 안성시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 예산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에도 적극 건의를 하고 하셔서 인원이 꽤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복지 사각지대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제가 또 짧게 첨언 드리면 연령을 낮추는 이유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놔야지 나중에 그 조기 노화로 인해서 판단이 됐을 때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노인성 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근거 폭을 넓혀놔야지 나중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해그랑불 어린이집 등 3개소를 상정합니다. 최정수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네네. 제가 의사봉을 가결을 안 했습니다. 상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해그랑불 어린이집 등 3개소를 상정합니다. 최종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와 신설 예정 어린이집 1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및 24조의 2,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2조 위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내년 2월 28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예정인 어린이집은 서해 그랑불 어린이집과 우방 아이유쉘 어린이집 2개소이며 신규 위탁을 추진하는 어린이집은 효성 해린턴 진사 어린이집으로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안성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며 연간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19억 1,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내년 1월까지 선정 심사 및 위스탁 계약을 완료한 다음 내년 3월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 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2개소는 이것도 지금 재위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위탁을 해서 새롭게 받는 건가요? 새롭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공고를 해서 다시 네, 한다는 기존에 말인가요? 운영하시던 분이 공모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경합이 붙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5년 하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다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장님들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재위탁이 그렇지는 되지 않습니다. 않으면? 원장님만 그럼 네. 위탁 운영자로 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대로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만 바뀌는 거지 고용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기 소요 예산 보니까 지금 신규 설치 시에는 리모델링 등 지원금이 별도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효성 해린턴 진사가 이번에 신설되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과장님. 네, 사회복지는 이분입니다. 지금 이제 신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편성한 거는 6억 7천 정도 잡았는데요. 이거는 교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기본적으로 신규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정착 지원금 해가서 저 국비 사업을 해서 2천만 원 주고 저희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서 기자재 비용에서 4천만 원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2천은 뭐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했을 때 네. 안정적으로 모집하기 전에 운영을 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교직원 원장님들의 인건비 같은 걸 주는 사항입니다. 준비비. 네. 그러니까 개원을 준비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들어가는 준비비라는 건가요? 네. 그럼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준비를 좀 두시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2달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2개월 정도로 보는 거고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인건비가 지금 3억 7천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월로 생각을 하면 3천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가는 셈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비가 2천밖에 안 들어오면 운영은 2개월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착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보육을 운영했을 때 보육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 비용 가지고서 인건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자재비는 저희가 금전으로 줍니까? 아니면은 필요한 항목들을 주시면 물품으로 내려주십니까? 예, 저희가 필요한 항목을 저희가 물품으로 해서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물품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 들어왔는데 여기에 위치도나 아니면은 그 건물의 배치도는 안 넣으십니까? 이것도 같이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할 해서 때 좀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탁이라는 게 이제 민간 전문가한테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과 평가서는 그게 폼이 세팅되어 있습니까? 그런 행안부에서나 그런 보육 관련돼서 이 뭐 배점은 몇 점 이렇게 하라는 게 배점표가 있습니까? 정리된 게?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저 안성 씨가? 네,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요. 보육사업 안내 위탁체 선정 관리 세부 기준에 따라서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제정한 겁니까? 그 책자가 있습니까? 그거는 교육부. 보육. 네네. 그러면 이제 100점 만점의 성과표 봤을 때 위탁이 이제 전문 운영자한테 드리고 만약 전제가 된다면 전문 경영자라는 게 이제 선생님도 있지만 원장님도 포함되는 거죠. 네. 근데 배점이 3점뿐이 안 돼요. 3점이요? 네. 100점 만점의 전문성을 따진다면 이 배점에 강화를 시켜갖고 원장님이 어떤 이력이 있으신지 뭐 굳이 뭐 학벌 위주는 아니지만 배점이 너무 약해서 혹시 이게 규정된 건지 조율이 가능한 건지 여쭤본 거고요. 원장님의 전문성은 원장님의 학위, 뭐, 네, 뭐 맞습니다. 석사라든가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그것도 중요하고 경력도 되게 경력입니다. 중요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기관에서 일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배점표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강조하는 이런 위탁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원장님이? 또 한 가지는 그 영유아 보육법 제 12조 보시면요, 이건 이제 늘 상충되는 겁니다. 뭐 경제 논리에서 또 사회적 그 자본 입장에서 이 설치라는 거는 이제 수요자가 많았을 때 자동으로 이제 이익이 나고 하는데 1조가 일단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이거든요. 또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 반면에 제 4항 보시면요, 공동주택은 이제 마지막에 설치할 수 있게끔 대통령으로 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상충된 겁니다. 이 서해그랑부는 되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저소득 밀집 지역은 아니죠, 국장님? 네, 그럴 맞습니까? 것 같습니다. 네. 아니죠. 이 원래 법에는 어긋나지만 뭐 현실이 안 맞으니까 농어촌 지역에 설치해봤자 바로 그만둬야 되니까요. 저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법에 좀 맞게끔 손해 좀 보더라도 이렇게 좀 퍼져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밖으로 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좀 많고요. 그리고 혹시 이 서해 그랑불인가요? 거기 공직자분들하고 이해관계자는 아니죠? 가족이 공직자분은 계신 건 아니죠? 맞죠? 전혀 무관한 분이죠. 운영자 중에요. 네. 원장님이 수탁자 중에 네,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지금 두 분 다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철식 의원입니다. 안성 시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있죠? 30개. 30개요? 네. 근데 5년간 위탁하는 거죠? 네. 근데 연간 한 몇 개소가 이게 변경이 되죠? 위탁이 다시 들어오죠? 비슷하게 종료 시기를 비슷하게 지금 맞춰놨습니다. 맞춰놨어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27년 2월에 종료가 많이 됩니다. 이 한 군데에서 하시던 분이 또 다시 거기에 넣을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5개나 6개 뭐 이렇게 같이 종료되면은 그 순위를 매겨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도 2년이나 뭐 몇 년 있으면 이렇게 순환 근무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집이 보통 5년 위탁 받아서 뭐 최장 뭐 20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바꾸면 어떨까? 뭐 저 일죽 국공립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뭐니까 멀고, 지원자가 네.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데는 계속 어려운 거고 자기 편한 데는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좀 바꿔서 뭐 5개가 동시에 종료되면은 1, 2, 3, 4, 5순위 이렇게 정해서 최고점자는 자기 가고 싶은데 이렇게 정해서 해주면 어떨까?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
한 분만 뭐 자기 원하는 데만 계속 뭐 몇십 년 동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생각 좀 해달라고. 근데 그 한 분이 몇십 년 동안 하는 게 그분도 다 그냥 경쟁으로 또 되신 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거기 지원해야 이제 먼저 원장님 그 경력에 못 미칠 것 같으니까 지원을 안 해서 좀 저조할 수는 있어도 네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달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이분이 우리 과장님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아마 그런 방지 차원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어린이집 특성별로 각 면이나 어떤 특성이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안 갖고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정해졌으니까 가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여기 가고 싶어 그래도 거기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집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만 딱 가서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엄청 오래 하시고 또 변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소지가 있으니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 조영란 팀장님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신 건 없어요? 네. 보육팀장 조영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민원은 지금은 들어온 건 없는데요. 예전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죽 어린이집 식주 개원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순위가 최고점부터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 본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죽 어린이집이 배정된 분이 한 분 있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렵게 이제 그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서 어렵게 원장님을 운영체를 모집한 적이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위를 먹여서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업무라든 전체적인 뭐 편한 건 있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뭐 좋은 또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계속 그 먼 소외 지역이라든지 이런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원장님들은 나름대로 또 하소연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마 그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그런 발전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민원이 저도 한번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을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초심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서해 그랑불 어린이집 등 3개소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는구나.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장애와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수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성시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 이용 시설
재활치료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의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조례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3개 시설을 통합 위탁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장애인의 돌봄, 재활 서비스 등을 수행합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총 20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연도별 소요 예산 및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시설 현황입니다. 복지관과 재활치료센터는 베티로 1097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간 이용 시설은 공간 협소로 2021년도에 현 복지관에서 가사동으로 이전하여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는 복지관이 23명, 재활치료센터, 치료사 포함 9명, 주간 이용 시설 8명 등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2월까지 선정심사 및 위스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선정된 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3군데가 들어와져 있네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금 민간 위탁을 받고 하시고 있는 거죠? 지금 3개 시설을 네. 장애인 복지법인 한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탁 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서 이제 다시 위탁 공고를 하려고 이제 동의를 받는 거고요. 장애인 복지관은 한길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거고. 네. 그다음- 3개를 다. 3개를 다 네. 하신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페이지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평가 결과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점수가 예산 및 회계 관리가 15점 만점에 11점으로 좀 낮게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은 조직 및 인력 관리가 점수가 25점 만점에 21점이 됐고 사업 활성화 노력이 10점 만점에 8점으로 요 두 가지가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어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예비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이분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 회계관리에서 점수가 좀 낮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희 안성시 민간위탁 저희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은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과에서 집행에 대해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나 기관에다 교육을 시키거나 제대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 사회 운영 시설 협력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들이 이동수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역시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한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인력이 계속
네, 왔다 갔다 수시로 네, 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주간 이용 시설들이 좀 그런 그런 고용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시설로 자꾸 이직하다 보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이 평가에서 점수에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가점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 때문에 낮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직장에서 있다 보면 이제 연차 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연차 수당이 좀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제도를 늘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한 기관에 몇 년 그게 이제 장기 근속 수당 같은 거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이거는 이제 근무하게 된 여기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를 그런 가든 다 네, 어딜 가든 이 부분에서는 5년 미만이냐 5년 이상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업 활성화 노력은 어떤가요? 사업 활성화 노력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 홍보 활동이라든가 뭐 이용이나 뭐 종사자 만족도 이에 대해서 이게 좀 자료가 이렇게 했는데 조사 자료가 좀 미흡하게 제출해서 이 부분에서는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아 재활 치료 교육센터에서는 예산 및 회계 관리 여기도 15점 만점에 13점으로 났네요. 여기도 뭐 같은 감사가 거기는 있는 사실 건가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운영 사항에서 있어서 이제 집행 잔액이 조금 남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계획된 대비해서 좀 부족하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재활 치료 교육을 많이 못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게까지 저기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당초 계획했던 것들이 좀 적게 저기 하거나 뭐 하는 과정에서의 조금 실수 있거나 이런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윤희 의원님. 그 여기 3개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한 군데를 위탁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네, 당초에 그 네.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보훈회관 옆에 네네. 저희가 신축을 했잖아요. 네네. 이 3개 시설을 장애인 복지관 안에 다 입주를 시켜서 네. 한 개 법인으로 그 공고를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주간보호 시설이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이제 민간 건물로 임대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3개 시설을 통합 시설로 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 3개 시설을 통합해서 위탁 줬을 때 장점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이걸 다 분리해서 주기에는 너무 저기한 건가요? 기관들이? 네, 통합해서 주는 게 저희도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 운영하는 법인도 네네. 그 3개 시설이 서로 좀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위탁 기간도 5년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몇 년부터 이게 장애인 복지관이 언제 운영이 시작된 거죠? 21년도요. 21년도. 네. 이번에 두 번째 위탁 주는 거겠네요. 네. 그 성과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시설들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애인이 뭐 자기 의사 표시가 어려우면 보호자들을 통해서라도 의사 표시는 가능할 텐데 그 이용객들의 그 만족도 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하고 이 성과 평가에 반영이 되나요? 그거는 네, 뒤 팀장님. 예,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이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 장애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용 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랑 같이 하기도 하고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장애인을 일일이 대면을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성과 평가에 반영이 돼요? 네, 만족도 조사 점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그 평가 항목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10점인데 배점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 거네요. 요거는 다들 어떻게 이번에 괜찮게 다 나온 건가요? 배점이 뭐 3점씩밖에 안 되는데 그 배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나중에 자료 한 장 주시겠어요? 이용자나 종사자 만족도 결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만족도 조사 표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만족도 조사 결과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설마다 이제 세개 시설이잖아요. 세 개 시설마다 항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프로그램 수, 그다음에 뭐 식당 같은 경우는 식당 이용의 만족, 그다음에 셔틀버스 이제 그 항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성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시설에서 계시는데 이 계산해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랑 재활치료센터는 한 분이 한 3명 정도를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분 10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산을 한번 나눠 보니까 295명 대상 나눴는데 일일 19,041원이 나오더라고요. 한 장애인분들을 뭐 케어드리고 뭐 하시는데 총 비용이 일일 19,000원입니다. 야, 이 비용 갖고서 어떻게 몫치가 향상되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연휴 봤을 땐 695만 원이거든요. 한 분당.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집중이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 계속 가겠다. 그냥 이런 분들이 이래서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활동 중에 특별 활동하고 여가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단체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복지관에 대형 버스 있지 않습니까? 한 대 있죠. 대형 버스가. 네, 있습니다. 예, 있죠. 셔틀. 혹시 이거 교환됩니까? 이런 주간보호 시설에서 혹시 어디 가고 싶은데 버스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줍니까? 가능합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대림동산 주간시설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버스가 없어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많아지죠. 그러면 선생님 힘들죠.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되죠. 바로 엄마 부모님 달려오죠. 이 총체적인 불안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걸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를 마련해 주셔야지 사회가 좀 안정되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관련돼서 그 임대료가 혹시 추경에 잡으실 겁니까? 만약에 5% 인상이 된다면 혹시 잡을 계획 있으세요? 만약 인상이 된다면 아직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팀장 최유희입니다. 지금 안성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1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건물주 분께서 지금 연 9%를 지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저희가 1년마다 9% 인상을 해서 예산에 담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가능성? 네, 올해도 9% 예산은 다 담아놓은 상태고요. 담아놨습니까? 이제 내년에도 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계속 1년 단위로 건물주만 계속 이렇게 배를 불려주세요? 계속? 대표님은 1년 단위로 합니까? 계약을?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21년도에 이전을 했을 때는 2년 계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주 분께서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요청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저희는 이제 어쨌든 임차 이게 입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가 임대료가 조금 비싼 부분이 있어서 공유재산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어떤 부분은 공직자분들 지자체가 의리돼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갑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계속 끌려가시면 안 되거든요. 적절한 곳에 옮겨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불안하게 1년마다 불안하게 또 시 재정도 예측도 안 되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럴 땐 갑으로 하셔야죠. 의리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21년도에 그 민간 건물 임차해서 들어갈 때도 다른 데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거기 최종 겨자 먹기 식으로 거기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거기서 나오려면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좀 기준이 또 까다롭더라고요. 내진 설계부터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한 거를 못 찾아서 결국은 그 민간 건물로 들어갔는데
지금 또 다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른 데를 알아보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사실은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공공건축물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계양성 고3 질 건데 좀 멋있게 더 져갖고서 같이 공유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보계 같은 경우는 가깝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굳이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좀 통합해서 보건소하고 그렇게 통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주간보호 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공공건축물에 다 공짜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박근배 의원님 말씀에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통들 그 임대료를 사실 9% 올리면 엄청 올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분들이 사실은 뭐 아마 연계약으로 지금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지금 현재 당장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같이 좀 해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저희가 그냥 뭐 관이 거꾸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좀 장소도 제 생각엔 이거 위탁 기간이 언제 재계약이죠? 이게 남은 게 혹시 언제죠? 이게 임대료 임대 그 기간이 12월. 제 생각에 내년에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바깥에서 듣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공시설의 어떤 위탁 기간이 들어오면 그냥 거의 그냥 이분들은 본인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대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한번 제 생각엔 고민을 해서, 저도 이런 시설은 좀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 가지고 시설을 질 때, 건물을 질 때 좀 고려해서 건물을 좀 졌으면 좋겠는데, 일원화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분리형으로 하게 되면 비용도 더 들어가고 쓸데없는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지금 현재 제 생각에 시간이 없어요. 계약을 하고 다른 곳에 장소도 알아보고, 뭐 사실은 그만한 어느 정도 땅이 있을 경우에 그냥 건물을 뭐 도저히 건물이 없다면 뭐 방송에서 이런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장애와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공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고립 운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 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 체험,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안 제7조는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고립 은둔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본 위원회는 시행계획 수립 변경, 추진상황 점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중복 지원의 제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미래교육과 전인순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립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청소년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에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 그 단어가 좀 확인하고 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 고립이라는 게 자발적도 있고 강제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고립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고립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스스로 고립될 수도 있고 어떤 영향의 환경에서 타인에서 고립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립에 대한 네. 부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상의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정 형편이라든가 사회적 구조가 있는 것들을 고립이라고 여기서 그냥 봅니다. 고립은 그냥 폭넓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금 관내에서 은둔형 및 은둔형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고립된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 파악이 좀 가능할까요? 미래교육과장 전인순입니다. 저희는 이 통계는 잡힌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청소년, 그러니까 3년마다 청소년 실태 조사를 저희가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이런 통계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전국은 모르겠고 경기도 관내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조례안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수원 평택, 수원 용인 포함해서 9군데 의회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거든요. 이 공통점으로 나온 게 이 예산을 투여할 만큼 투여해도 어쨌든 이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나오지를 않는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예요. 연구를 해도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도 이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성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야 예산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해서 운둔형 외톨이들 다 나오게끔 하는 게 취지지만 이분들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나오지를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할 건가?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생각은 해보셨어요? 네,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기관과 내년에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 청소년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그 지역의 이웃 주민들,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뭐 복지도움이라든지 이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먼저 교육을 먼저 하고 홍보활동을 먼저 한 다음에 좀 어디서든지 이 청소년들을 지원한다는 게 청소년들이 알게 되면 한 명이라도 이렇게 좀 찾아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홍보활동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다른 사업과 같이 정말 어려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립된 인원들이 몇 명인지 은둔형 청소년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일단 시작 전부터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100%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좀 부서에서 이거를 만약에 사업을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좀 다양한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연구적인 거는 다 지자체마다 뭐 인구도 다르고 다 상황도 다르겠지만 지금 연구 자료들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각 지자체에. 그러면 그것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 안성에 맞는 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추가 답변 이관실 의원님. 네, 추가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국내 위기 이제 청년, 지금 저는 청소년으로 이제 대상 범위를 보고 있지만 청년으로 해서 13세부터 34세를 봤을 때 고립 운둔 청년이 2022년에 54만 명, 그리고 지금은 이제 64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고립 운둔 청년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사실은 가족을 돌보면서 고립이 되어 있는 청년들,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 또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일 수도 있고요, 비자발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 사회 문제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AI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고립 운둔의 이유가 대인 관계가 한 65%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부나 이제 학업이 한 4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가족을 1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6명 정도가 청소년이 은둔하거나 고립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학부모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최승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오세요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 친구들한테 먹히지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수원시가 이번에 AI를 활용을 해서 대면으로 하는 거를 두려워하니까 온라인적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본인들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존의 방법이 아니고 이 세대들이 어떤 세대에 살고 있고 어떤 사회에서 적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보시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보건복지부 아까 인원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회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신뢰성은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 자체가 이관된 거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네, 가족여성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족여성부에서도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적으로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14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성에서도 몇 명 정도일지 파악이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보다는 아까 우리 이관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두고 해야 된다. 이게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다양하게 뭐 많은 인원들이 있다고 하면 다 적용을 시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명이라도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파악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이 뭐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도 좀
좀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고립 운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계획 동의안 2026-2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숙 복지교육국장님 발언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7천만 원, 2024년에는 8천만 원을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지원이 불가하여 2025년에는 지원 중단하였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기 수시 선발 장학 사업과 2026년에는 지역인재 장학금 등 신규 장학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먼저 장학 사업 수익 현황입니다. 주요 수익은 예금이자와 기부금으로서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필요성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로 이자 수익 감소가 예상되며 기부금 또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안성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3쪽 안성시민장학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의원님. 네, 이게 지금 기존에 민간 경상 보조금을 지급했던 거잖아요. 네. 5년 동안. 근데 이게 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위법하게 보조금 지급이 된 건가요? 네, 보조금을 줄 수 없는데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 그 어떻게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지나간 일이어서.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출연금으로 2019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1억 1천 정도를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년도부터 이제 약간 민간 경상 보조는 그 법률에 이 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시민장학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보조금으로 한 7천에서 8천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됐었어요. 그 과거에 그 잘못됐던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다 지출하고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또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어쨌든 7, 8천 정도를 5년 동안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거 갖고는 장학회 운영금으로 쓴 건가요? 네, 뭐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을 한 거고 그럼 이제 다시 바꿔서 출연금을 주면 이거 여기에서 또 운영비나 그런 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출연금으로 운영을 출연금에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네, 네. 얘기이신 거고 네. 근데 올해 출연금을 그래서 8천으로 잡으신 건가요?
네, 전년도 기준으로 이제 지금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동의를 올렸습니다. 그럼 그 전에 보조금 지급했을 때는 거의 다 집행은 됐던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지금 출연금이 있고 이제 민간 경상 보조가 있는데 출연금과 민간 경상 보조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출연금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어떤 운영을 위해서 기본 재산 플러스 운영비를 이제 지급할 수가 있고요. 민간 경상 보조는 민간이 하는 사업에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그러면 민간 사업비라고 보면 민간 경상 보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출연금은 운영비 외에 예. 사업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 보조 그러니까 2019년에는 1억 1,000씩 출연금을 주다가 20년부터는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 쭉 24년도까지 줬다가 네. 25년도에는 아예 안 주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출연금은 되고 민간 경상 보조는 안 되는 법적 근거가 네. 뭐가 있을까요? 민간 경상 보조는 지방 보조금법에 민간에서 하는 그러니까는 주관이 민간 단체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일부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민간 경상 보조이고요. 그 상근 직원이나 또 임대료,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시민 장학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법정 운영비 보조로 나가야 되는데 법정 운영비 보조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시민장학회는 법에 근거가 없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법정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주고자 합니다. 그럼 출연금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다는 거죠? 네. 8천 정도로 그러면 이번에도 26년 본 예산에도 네, 잡을 요구할- 예정이라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그 출연금을 그렇게 달라고 그랬을 때는 콧방귀도 안 뀌다가 갑자기 출연금을 세우는 이유 뭐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네. 그동안 그 사업 계획을 내년에 조금 더 좀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걸 그래서 바꿨어요? 네, 그동안의 정기 뭐 우수 장학금이나 발전 장학금이나 뭐 다자날 장학금 외에 지역의 인재를 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뀐 게 있어요? 내년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그 뭐예요? 바뀌려고 하는 지역 인재를 좀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이제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틀린 게 뭐예요? 그 기존의 장학금은 일회성이거든요. 한 번에 뭐 초등학교 30만 원, 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70만 원, 대학교 200만 원 해서 일회성으로 지원이 끝나는데 내년부터는 한 좀 우수한 지역의 인재를 뭐 학교라든지 좀 여러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든지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그 인원을 좀 장기적으로 거기 지원할 대상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떤 대상? 대상. 내년에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대학교 신입생을 그걸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주고 싶은 대상이 추가된 게 있냐고요. 지금 말씀드린 신규 사업이 그러니까요. 예. 거기 구체적으로 거기에 포함됐는데 드러나는 대상자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대상자가 지금 네. 선정이 되어 있느냐고 아니 그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건가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자가 있냐고요. 대상자가 늘어나냐고. 그동안 저희가 정기로 주던 거는 그거하고 진학, 달라진 게 우수, 발전 없는데 이렇게 그 계획안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니 저희가 내년도에 출연금을 더 8천만 원을 해주면서 그 전에는 우리 장학회가 좀 더 그 장학금도 늘리고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라 해서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출연금을 올려주면서 새로운 사업을 좀 계획안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좀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주고 있는 전기나 수시는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는 장학금인데 그거 말고 장학금을 받은 그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그다음에 안성을 떠나서도 다시 안성을 기억하고 안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기 장학금을 하나 좀 만드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논의가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장학회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근데 교육이나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아야 이게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좀 저도 기준은 바뀐 게 없는데 출자 출연금을 주시겠다고 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니까 뭐 그동안에 저희가 뭐 간담회를 통해서든 뭐든 하여튼 주장창 하여튼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때는 뭐 해줄 수 없는 게 그 출연금 달라고 그래도 그때는 아무것도 근거 없다고 안 주려고 했었던 거고, 다른 시도는 출연금이 다 있어서 엄청나게 출연을 하는데 그때도 역행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출연금을 주겠다고 한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하긴 갑자기 하거든요.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출연금은 사실 조례에 저희가 100억까지 100억 있었는데 목표로 안 돼 줬잖아요. 있잖아요. 이제 있었는데 안 줬던 거를 이제 근데 이제 갑자기 장학회에서 달라진 작년에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조금으로 말씀드리는 8천만 원 주던 거를 안 주니까 운영이 어렵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그때도 어려웠었죠. 어려웠던 네. 거를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게 있는 그 자산에서 까먹을 게 됐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안 됐다가 이 뭐가 바뀐 건지 난 지금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그 예산 그, 보존을 해주되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을 한 그렇죠. 거예요. 그 새로운 사업이 뭔지 관련된 거를 좀 한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우섭 의원님은 지금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신 거죠? 아. 예, 의원님 다른 의원님 저 지자시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배 의원님. 네, 하겠습니다. 네. 그 필요성의 기부 제한 행위가 이제 감소됨으로써 기부금이 줄었거든요. 이 기부 제한 행위 제한이 무슨 말씀입니까? 12페이지 필요성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조례에 보면은 자발적인 기부금을 또 받게 돼 있거든요. 8조 재산 조성에 이게 상충되는데 무슨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법에 출자 출연 기간은 기부금 행위를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적극적인 좀 홍보 좀 기부금을 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아닙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기부를 내시면은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홍보를 하지 말라는 소리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또 다른 지자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 2026-2호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 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숙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미래교육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